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관세 때리면 물가 올라가지고 우리 다 망한다.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그럼 트럼프를 안 찍었느냐? 또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정치적인 합리성이라든가 경제적인 합리성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제 세계, 현실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런 동력이 존재하는 한 트럼프 세력이 10년, 20년씩 집권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 방송에 나가는 날 개강을 하게 되는 우리 홍기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솔스타이 베블론의 유한계급론 읽기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네이버 카페 이름이 홍기빈의 언어더 경제학과. 홍기빈의 언어더 경제학과로 들어가셔서 강의 신청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실학독이 구독자라고 밝혀 주셔야만 문을 열어 주실 것 같네요. 안 그러면 입학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체제가 세계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따져보면 국가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나라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뭐 AI, 뭐 딥시크 쇼크라고 표현되는 거기서도 보여졌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그것을 더 지지해주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대자본이 들어가서 만든 프로젝트에 비해서 크지 않은 자본을 넣고 효과는 비슷하게 내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FSD라고 표현되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보를 하고 있는 중국, 이런 것들을 보면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그 자본가들이나 기업가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동안에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해왔는데 중국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자기네 판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군웅할거 수준으로 그렇게 분할한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중국을 제어하지 않고 자기네 장사 계속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게 미국 중심의 그러니까는 세계 시장에 있어가지고 가치 사슬이라든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의 그 어떤 위계 질서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있죠. 군웅할거 질서가 된다고 해가지고 뭐 트럼프가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미친 사람은 아닌데 정신이 좀 따대가 있을 뿐이지. 군웅할거 질서를 그냥 맘대로들 놀아라 이걸 원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군웅할거 질서라고 하는 게 미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는 우위에 서 있는 한에서 군웅할거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우위에 서 있는 제일 중요한 고리는 뭐냐면 기술이거든요. 기술하고 이 세계 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사슬에 있어서 우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합해서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저걸 봤는데 대만 문제에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느냐. 그거 별로 우리는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이게 굉장히 명확했어요. 입장이. 대만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중국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했죠. 실제로는 대만 문제를 가지고서 바이든 때 굉장히 갈등이 높았었고 흥미로운 게 첫 번째 트럼프 때도 그거 갖고 이제 각축전 적을 했었는데 최근에 벌어지는 양상은 뭐냐면은 TSMC는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그러고 나면은 뭐 대만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 우리 크게 케어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봉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게 미국이 트럼프가 TSMC를 그야말로 이전을 한다든가 세계에 있는 여러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대기업들을 미국으로 집중시켜 갖고 미국 위주의 무역 질서 세계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분명하겠죠. 기술 중심의 패권. 기술 중심의 패권. 근데 그게 반드시 그러니까 지정학에서의 어떤 봉쇄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갈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경제적으로 어떤 그 경제 질서는 따로 미국 우위로 챙기면서 군사 질서에 있어가지고서는 군웅할 것식으로 그거를 용인하는 식으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또 써야 돼요. 미국 국가가. 미국의 세계 질서를 미국 손 아래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너무 크다고 트럼프는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그 미국의 대만하고 TSMC를 분리해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저는 그게 좀 잘 보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대만 입장은 완전히 다르지. 우리가 여기다 TSMC 공장을 짓는 건 너희가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대만 사람들은 TSMC를 그 호국 영령쯤으로 모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TSMC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TSMC가 정말 그 생산 시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미국으로 넘겨버리고 미국으로 이전을 하고 어떤 그 산업의 전방 후방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거 안으로 편입이 돼버린다. 미국에 있는 공장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큰 소지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TSMC도 최선단 공정인 이제 3나노와 그 미만의 공정은 절대로 외국으로 안 나가고 대만에서 한다. 최선단 공정 우리 대만에서 한다. 그리고 거기가 약간 애국주의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TSMC의 그렇죠.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국가가 만든 기업인데요. 뭐 상위관 때부터. 그러니까 반중국 정서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아마 TSMC는 뭐 예를 들어 4나노 공정이라든가 그런 그 어떤 서브 공정 같은 거는 미국에 가도 정 안 되면 이제 나중에 3나노 공정 뭐 이렇게 가도 최첨단 공정은 안 갈 것 같고 사실은 이 AI 전쟁은 거의 최첨단 공정에서의 싸움, 최첨단 공정에서의 싸움이라서 트럼프와 입장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런 질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곳곳에 그 복병들이 매복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한 대로 뭐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일사천리로 세계가 바뀌어 이럴 일은 없는 거고 굉장히 이렇게 평을 하자면은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루드하다 그럴까 영어로. 그러니까는 크루드한 구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있으면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히겠죠. 뭐 캐나다 사람들이 그 달걀 안 팔겠다 이런 것도 그리고 전기 끊어버리겠다 이런 것도 무시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군용할 거를 허용을 하면서 자기네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그럼 니들은 니들대로 살아라. 우리는 쓸데없는 비용 안 하고 우리는 잘 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의문이 너희들이 10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단박에 끊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그리고 너희가 7만 달러 1인당 GDP인데 2만 달러 3만 달러 그 이하에서 하던 사업을 가지고 가서 니네가 영위할 수 있겠어? 과연 그래도 니들이 가능하겠어? 저는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어떤 식자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식자층에서는 그런 우려를 당연히 갖죠. 이게 도대체 성립할 수 있는 얘기냐? 지금 미국 그 쌓아온 이게 이 세월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꾸는 게 가능할 것이며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황당함을 갖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 좀 교육을 많이 받은 그 민주당 엘리트들이나 진보층들은요. 그냥 공공연히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 망했다고. 이거 트럼프 때문에 미국 완전히 망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의 지지층은 전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배경에 강력한 기독교 배경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신앙적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물러서지 않고 아주 똘똘 뭉쳐서 정말 믿음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대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힘을 내 가지고 이걸 완성할 건가는 전 진짜 그 궁금하거든요. 그건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정치나 경제를 갖다가 너무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게임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많이 배운 분들일수록 그래요. 경제학, 정치학 석사 받고 박사 받은 분들이 그런 경우 많은데 실제의 정치는 그런 합리적인 걸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무슨 뭐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보수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요 생각을 절대로 안 바꾸고 하늘이 무너져도 그 길로 나갑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지만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제일 큰 요소가 됐던 건 뭐냐면은 미국의 화장실 문제하고 동성애자 문제였거든요. 그게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전환자들이 날뛰는 걸 어떻게 용납하느냐라는 보수적 기독교의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먹혔어요. 그렇죠. 남부 기독교는 용납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생각이 바뀌겠느냐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든가 합리적인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혼자서 상상을 해보다가 이 기독교인들은 2, 3만 달러 받고도 야 진짜 이거는 순교적 각오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그런데도 공장 세우면 돌아가긴 하겠구나.
그런 상상이 되더라니까요, 저는. 지금 뭐 전형적인 게 그 관세 문제거든요. 네. 지금 관세 때문에 제가 2월에 미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네.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무슨 느낌 받았냐면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물가 때문에 허덕허덕 한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관세를 때리면서 물가 더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받는데 대통령 선거 때 그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관세 네. 때리면 물가 올라가지고 우리 다 망한다. 근데 그 얘기가 그런 얘기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그럼 트럼프를 안 찍었느냐? 또 찍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들다 하더라도 미국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 잘못했구나.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겠다라고 돌아서느냐? 아닙니다. 네.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그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30%가 안 돼요. 지금 트럼프가 저 난리를 치고 있고 네. 미국 사람들이 물가 때문에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30%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향후 10년 안에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네. 그렇게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정치적인 합리성이라든가 경제적인 합리성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제 세계, 현실 세계를 얘기를 하는 네. 건데 이런 동력이 존재하는 한 트럼프 세력이 10년, 20년씩 집권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지향하는 바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문제 이렇게 봐요. 그게 뭐냐면은 각두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살 때 그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의 경우에 대학교에 착 들어갔을 적에 내 인생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실현되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서 플랜 B가 나오고 플랜 C가 나오면서 예. 처음에 20살 때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은 풀려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군웅알거 질서가 됐던 아니면 무슨 중국과의 뭐 지정학적 갈등이 됐던 처음 계획이 어쨌든 간에 네. 이게 다음 선거를 지나고 또 4년 후 8년 후에 보면 또 상황이 또 바뀌잖아요. 네. 그럼 또 무슨 플랜 B 플랜 C가 나오면서 또 바뀌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세계 질서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든 누구든 가지고 있는 세계 구상 그대로 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엔 음모 이론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실제 세계는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구도하고 있는 대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면 일부 수정하면서 그렇죠. 그 길을 계속 갈 거고 예. 지지자들을 그렇게 설득하면서 계속 끌고 그렇습니다. 간다. 예. 트럼프의 그 통치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관종이고 관종을 정치 기술로 만든 데 있어 가지고는 옛날 그리스 로마 때의 선동 정치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트위터 X죠. X에 빵빵하게 터트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쇼거리를 뭔가 계속 던져줄 때만 자기 지지가 유지가 되니까 네. 필요하다 싶으면 갑자기 뭐 푸틴의 뺨때기를 때릴지도 모르고 물론 이건 과장입니다만 그다음에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은 중국의 선전포고를 갑자기 할지도 모르고 네. 어제까지는 김정은하고 잘 지내겠다 뭐 이랬다가 갑자기 다음날 가서 김정은의 그 꿀밤을 날려주겠다 뭐 이럴지도 모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럭비공 같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든가 트럼프가 그 뭐 나지다 그래가지고서 막 국가기구 날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용납이 되는 이유가 미국 사회에서 한쪽에 저게 다 딥스테이트를 날리고 지배 세력의 지배 엘리트들의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정당화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그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체계, 신앙의 체계. 예. 이런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현상을 이해하려면은 일단 머릿속에서 뭘 내려놔야 되냐면은 합리성이라는 그걸 우선 내려놔야 돼요. 합리성. 네. 그게 우리가 결혼해서 그 부부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부부 관계에서 그 합리성으로 설명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죠. 밀고 땡기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식으로 지난 30년간 미국의 유권자들이 뭘로 절망했고 뭘로 분노했고 무슨 희망을 갖게 됐는가 이걸 갖다가 인류학자들이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듯이 미국 문화가 지난 30년간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를 갖다가 냉정하게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따져보면 미국의 어떤 양극화가 자초해낸 시대적 자화상, 그렇습니다. 시대적 현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똑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대잡인데 네. 1920년대 유럽에서 파시즘이라는 사상이 독일에 나타나고 이탈리아에 나타나고 유럽 각국에서 나타났어요. 네. 그게 뭐의 결과물이냐면은 1차 대전 전에 19세기의 유럽 자유주의는
너무너무 합리적인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합리성으로 움직이고 시장과 민주주의 등등으로 입헌민주주의 등등으로 하면은 세계가 진보로 간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세계관인데 네. 그리고 유럽의 모든 엘리트들은 케인즈 말에 의하면은 자기조차도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면에서는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합쳐져서 나오는 게 파시즘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주의라든가 지금 뭐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극우주의, 극우 파퓰리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합리적인 마인드로는 좀 해석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마인드를 내려놓고 머리와 가슴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좀 모두 한번 일단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봐야 좀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하기야 나는 2만 달러를 벌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200만 달러를 벌어. 어떤 놈은 2천만 달러를 벌고 어떤 놈은 2억 달러를 벌고 있어 1년에. 그거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세상인 거잖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내 주변 애들은 다 2만 달러 겨우 뭐 1만 달러 2만 달러 벌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애를 쓰는데 저놈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1920년대에 나타난 유명한 음모이론인데 유태인 금융가들이 다 가져간다. 그쵸. 그게 이제 유럽에 편만하게 퍼지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나치와 홀로코스트로 대별을 하지만 그게 독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요. 미국에서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그 음모이론 유태인 금융가들이 전 세계를 다 들어갔고 전쟁도 그래서 났다. 이 음모이론을 펼쳤던 제일 중요한 인물이 헨리 포드였어요. 맞아, 유태인 엄청 싫어했죠. 엄청 싫어했죠. 그 시온 의정서라고 악명 높은 그 유태인 음모를 그 유태인의 음모설을 펴뜨린 악명 높은 문서가 있는데 물론 조작된 문서입니다. 이거를 미국이 전역에 대중화시킨 가장 중요한 인물이 헨리 포드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헨리 포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헨리 포드라든가 반유태주의의 선동을 보면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당시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뭘로 절망하고 뭘로 분노하고 있었길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똑같은 시각으로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파퓰리즘도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머리를 열어놓고 봐야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다. 그게 반유태주의 정서의 뿌리인데 뭐 멀리 갈 건 없습니다. 저 각두기님은 중국 여행객 10명 중에 1명은 간첩이다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뉴스를 잘 안 보고 살아가지고 이거 뉴스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어떤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그 협잡을 해가지고 곳곳에서 지금 간첩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엎으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거 앞으로 더 심해지겠네. 만약에 얘네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직장을 본격적으로 잃기 시작하거나 이런 식이 벌어지면 우리도 혐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말도 못하죠. 제가 보기엔 뭐 이미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에 대한 그 혐중 정서라고 그러죠. 그거 굉장히 크게 바로 한 상태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왜 이런 걸 믿는 분들은 어떤 걸로 절망하고 있고 어떤 걸로 분노하고 있는가를 그냥 귀를 기울이고 한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저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지식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고 그냥 무질러 버리면 진짜 가르치려 든다든가 맞아. 계몽하려 든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요.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아무리 말도 안 된다 싶은 생각을 한다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들 얘기를 일단 누군가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미국의 민주당 엘리트들의 패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추세로 가면 미국 민주당은 10년에서 20년 집권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 하부 구조 표를 가지고 있는 하부 구조가 너무 단단하게 묶여 있으니까 이번에 그거는 뭐 선거 결과에서 압도적으로 나온 거 스윙 스테이트에서 모두 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혐오가 나타난 거지. 불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제 생각을 읊었습니다만은 듣고 보면은 어이가 없거든요. 네. 이게 과연 되겠느냐. 네. 그런 그 어설픈 구상으로 뭐 군웅할거 질서를 만들고 그러면서 가치 사슬은 미국 위주로 이렇게 피라밋을 쌓아가지고서 다른 데 대한 우위를 점하면서 네. 이게 생각대로 세계가 굴러가겠느냐는 거 어이가 없는데 근데 미국 이 트럼프 세력이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 안에서의 지지랑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돈을 좀 쟁여놓은 투자자들은 몇 번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이게 과감한 뭔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미국 트럼프 세력은 이 상당한 지금 미천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정치적 자본은. 네. 그러니까는 모험적인 행동을 당분간 더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